예, 안녕하세요. 일반 2조 룰루레몬 케이스 스터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항입니다. 새로운 CEO가 부임하게 되면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고요. 저희는 일단 현재 룰루레몬의 어떤 비즈니스 상황과 어떠한 역량, 기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보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러한 과정에서의 한계점이나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과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과 실행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세 가지로 꼭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룰루레몬은 뭐 현재 뭐 모두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넘버원 여성 요가복 브랜드이고요. 현재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65조 원 정도입니다. 2005년 사업 초반에 기업 가치가 한 약 500억 원 수준에서 현재 기준으로 한 1200배 정도의 성장을 보인 엄청나게 급성장한 글로벌 기업이고, 현재 매출은 2022년 기준으로 11조 정도, 영업이익은 1.8조 원 정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나 부채 규모, 뭐 순자산 규모 전반적으로 다 우량한 상태이고, 글로벌 자본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는 기업으로 꾸준히 좀 언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가장 핵심 역량으로는 소비자 니즈를 고려한 품질 경쟁력, 제품 경쟁력을 둘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업 초기부터 기능성 원단을 도입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기능성 그리고 편리함, 신축성, 뭐 내구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해 왔고요. 스타 마케팅을 통한 이런 브랜드 마케팅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략적인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실행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충성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구축해 왔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접목시키고 슈퍼걸 페르소나라는 이런 이미지로서 계속적으로 고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캐나다 시장을 넘어서 북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성공을 거뒀고, 그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국가에 600여 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요. 온라인 채널도 구축을 해서 글로벌리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R&D나 디자인은 이제 본사에서 진행을 하지만 생산은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동남아 시장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이런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컬처, 그다음 코어 밸류를 계속적으로 이제 좀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이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문화나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우수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애슬레저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일상복 시장으로 더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룰루레몬이 갖고 있는 굉장히 강한 기회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핵심 역량과 기회를 바탕으로 룰루레몬에서는 여러 가지 전략 방향을 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강화를 하는 전략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글로벌리 이제 애슬레저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룰루레몬은 글로벌 넘버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캐나다나 북미 이쪽 시장의 70% 정도 계속 마켓 셰어를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전략적 마케팅을 하고 충성 고객을 확장한다는 이런 전략을 갖고는 있지만, 이쪽 시장에서 가장 탑티어인 나이키 같은 경우에 갖고 있는 인지도나 매출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한 5분의 1이나 6분의 1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생산 라인업을 확장하고 남성용 제품이나 운동화로 계속 더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여성용 요가복 시장에 편중되어 있고, 최근에 이런 라인업 성장의 확장에 따라서 재고 부담도 상당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고, 참고로 현재 한 2조 원 정도의 재고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자산이 7.5조 원에 해당한다는 걸 봤을 때는 재고 자산의 규모는 상당히 조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회사에서는 뭐 물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이나 글로벌 시장 확대에도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여전히 북미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는 부분, 해외 시장들에서는 사실은 북미, 유럽을 제외하고는 뭐 일본이나 한국 외에는 나머지 뭐 아시아 쪽이나 중국, 여러 가지 유럽 시장들도 규모의 한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나 수익성을 늘리는 데는 굉장히 좀 한계를 가져가고 있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핵심 역량이나 기회, 그리고 전략 방향, 한계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 몇 가지 키워드들을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온라인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과 온라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 가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혼자서의 힘으로는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전략적 파트너십이나 그리고 그 각각의 그 로컬라이즈 할 수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 그다음 유통이나 가격에 대한 전략 세분화, 필요에 따라서는 약간 서브 브랜드 같은 부분도 도입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R&D 측면에서도 그 기본적인 뭐 품질, 원단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패션이나 테크, 그다음 디지털 이런 부분들까지 접목하는 이런 그 전략적 R&D를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프로덕트 라인업 확대 이런 부분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 결국은 이제 생산이나 판매, 유통에 대한 체계를 더 그 글로벌리 확장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에 대한 기반이 더 강화돼야 되고, 그를 통해서 재고 관리도 더 충실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인재 확보에 대한 부분, 뭐 동기부여나 조직 관리 이런 측면도 계속적으로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성장하고 더 확대되는 사업을 위해서는 그 CIC 조직이라든지 사업부를 더 확대시켜서 분할한다든지 M&A나 조인트 벤처 같은 이런 전략적 그 외부 성장 기능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성장성과 지속 가능성의 밸런스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룰루레몬에서 뭐 홈 피트니스라든지 디지털, 그다음에 웨어러블 이런 비즈니스의 그 성장을 위해서 그 M&A도 뭐 진행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재원의 한계가 있을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그 홈피트니스 사업 2020년에 투자하면서 한 그 5억 불 정도를 사용을 했는데 적지 않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확대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직 문화가 그 합리적이고 수평적인 컬처 코어 밸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퀘스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05년에 룰루레몬은 사모펀드인 에드번트 인터내셔널과 하이랜드 캐피털의 투자를 받았는데요. 이로 인해 회사 지분 48%를 팔았습니다. 이 두 사모펀드는 룰루레몬에 어떤 것을 보고 투자했느냐, 이것이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 질문에 4가지로 답변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룰루레몬은 고객들이 매력을 느끼는 브랜드입니다. 고품질 고성능 상품이 많아서 시장에 끼어들 틈이 없었는데요. 룰루레몬은 이 차별점으로 착용감이 편안하고 신축성은 있으나 몸에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 가벼움으로 좀 어필을 했고요.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의 니즈를 확실하게 알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매력적인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 구조입니다. 디자인과 생산, 그리고 브랜딩, 마케팅, 영업, 이 5가지 각 부서의 프로세스 운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보완이 되게 잘 되고 협력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판단이 되었고요. 세 번째, 회사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이 있습니다. 여성용 프리미엄 요가 팬츠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으로 에스레저 붐을 일으켰는데요. 이러한 룰루레몬만의 고유한 핵심 가치가 공감대를 잘 유지했고, 이러한 에스레저 붐이 문화 계승을 자리 잡아서 회사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시장 확장에 대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룰루레몬이 입소문이 났는데요. 이로 인해 할리우드 스타들이 착용하면서 인지도가 자연스럽게 상승했습니다. 이 스타들이 착용하고 파파라치 사진이 퍼지면서 원마일웨어로 브랜딩이 되었고요. 타 스포츠웨어보다 높은 가격 전력으로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의 부유한 여성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라이프스타일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동종업계 대비 뛰어난 실적을 발휘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해외 진출 시 큰 투자 수익이 가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4가지 이유로 인해 저희는 사모펀드인 에드번트 인터내셔널과 하이랜드 캐피털의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혹시 오레시 3번 문화가 얼마나 룰루레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땀 흘리는 운동이 좋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창립자의 철학이 담긴 매니페스토가 룰루레몬 문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담은 매니페스토를 중심으로 회사 문화가 형성되고 직원들은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의 핵심 가치는 기업가 정신과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실성, 워라밸, 즐거움과 같은 일상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니페스토에는 친구가 돈보다 중요하다. 두려운 일을 하루에 하나씩 해보아라. 깊게 심호흡하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자 등 업무적인 요소 외에도 어떠한 가치관을 중요시하는 회사인지를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룰루레몬 제품을 구입하는 고객과 그들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쇼핑백에 인쇄하여 공유하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고객과 소통하는 방식의 하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룰루레몬은 신입사원에게 적게는 40시간, 길게는 한 달까지도 교육을 시키고 376만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교육을 매우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역사나 문화도 배우지만 직원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육 내용이 중심이 됩니다. 룰루레몬은 이익을 내는 것보다 직원의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할 만큼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회사이며 임직원의 목표를 본사 게시판에 공유하여 서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상호 발전해 나가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직원의 근속 기간이 1년이 되면 룰루레몬은 랜드마크라는 고급 트레이닝 코스에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의 과거를 돌이켜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리프레시하고 또 스스로 다시 업무의 원동력을 찾아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듯 룰루레몬은 핵심 가치를 통해 업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공감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을 통해서 회사와 개인의 목표가 일원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생 목표 설정을 함께하고 또 동반 성장해 왔습니다. 직원들이 즐겁고 일하고 싶은 회사로 손꼽는 이유의 핵심에는 이러한 독특하고 자유로운 룰루레몬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998년 설립한 룰루레몬은 사업 확장을 위해 2005년 12월 에드번트 인터내셔널과 같은 사모펀드를 통해 성장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당시 거래 기업 가치는 2.25억 달러였습니다. 에드번트는 투자 후 전 리복 CEO이자 에드번트 운영 파트너인 밥 위어를 CEO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를 CEO로 임명한 가장 큰 이유는 리복을 경영한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밥이 임명될 당시 룰루레몬의 회사 인프라가 더 이상의 회사 성장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밥을 통해 결국 룰루레몬은 대규모 판매를 위한 전반적인 생산, 공급망 시스템 혁신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밥의 세일즈 오리엔테이드된 목표 지향적인 성향으로 급속도로 성장하는 조직의 강한 구조와 가이드를 기업 내부에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또한 룰루레몬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던 미국 내 성공적인 사업 확장을 전략적으로 성공시킬 사람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룰루레몬은 마침내 2007년 나스닥 상장을 통해 326.700만 불의 대규모 자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이후 에드번트는 2009년까지 투자 지원금의 8배를 회수하게 됩니다. 네, 그럼 다음은 5번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고 있는데, 네, 다음은 5번 질문입니다.
크리스틴이 CEO에 임명되기 이전 밥 미어스 체제 하에 룰루레몬은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과 외부 전문가 인력 중심을 경영을 통한 구성원, 조직 간 상호협업과 소통이 부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룰루레몬만의 고유의 브랜드 비전과 철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크리스틴은 룰루레몬과 같은 가치 선도 기업의 스타벅스의 경험을 살려 룰루레몬 고유의 기업 문화와 미션, 비전에 집중하여 조직, 사업 구조의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어떤 것들을 실행해야 할지 또 유지해야 할지 do first와 must not change로 구분하여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 first인데요. 첫 번째로 출전 전략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전 방향의 수정과 기존 점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조직을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판매 채널에 대한 다변화입니다. 룰루레몬은 오프라인 매장 위주로 사업을 넓혀왔는데 온라인과 또 다른 기타 판매 채널로 판매 채널을 확장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고객층 다변화입니다. 룰루레몬은 30대 여성, 좀 고소득자 여성을 위주로 공략을 했었는데요. 지금 유니섹스, 나아가 전 연령층으로 남녀노소를 공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군 다변화입니다. 고객층 다변화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는 요가 및 운동복 아이템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을 데일리 의류, 혹은 이제 남성 의류까지도 좀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do first 항목인데요. 유연한 조직 문화입니다. 남성 위주의 경직된 이런 밥 미얼스와 같은 CEO에서 여성 CEO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must not change, 절대 바뀌면 안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상품 차별 경쟁력입니다. 고품질, 편한 의류, 독자적인 개발과 디자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룰루레몬의 그런 고유의 그런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정신입니다. 아까 쇼핑백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요. 이런 룰루레몬만의 선언문을 활용한 대내외 소통 마케팅을 지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교육과 목표 설정입니다. 개인의 발전과 회사 내 목표 수립을 같은 라인 선상에서 검토해서 수립할 수 있도록 개인과 회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표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은 고객 중심적 가치입니다. 매장을 방문하는 그런 고객들, 그리고 룰루레몬과 협력하고 있는 앰버서더, 그리고 관계그룹과 소통 및 변화 공유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원을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할지 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룰루레몬에서는 기존에도 매장에서 일을 하는 스토어 매니저들을 판매원이 아닌 에듀케이터로서 자율적으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이에 대한 인센티브도 철저히 지급을 함으로써 룰루레몬의 성장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 유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o first와 must not change 전략에 집중을 한다면 룰루레몬은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일반 2조 룰루레몬 사례 연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